여러분들이 뭐 토지 자산 관리, 뭐 주택 자산 관리, 뭐 상가 또는 OP, 뭐 빌딩 자산 관리 다 영향이 많은데 뭐 상가든 토지든 뭐든 간에 모든 부동산의 흐름은 똑같아요. 알다시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임대했을 때,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했을 때, 즉 처분했다는 것이죠. 네. 요 과정에 이제 이 물건이 토지냐, 이 물건이 뭐 주택이냐, 이 물건이 상가냐, 아니면 뭐 오피냐, 아니면은 뭐 빌딩이냐, 뭐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아무래도 자산 관리 쪽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영역이 좀 중요할까요? 요쪽이 좀 강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보유하고 임대 쪽이 자산 관리 쪽은, 왜냐하면 취득하고 양도하는 거는 이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아예 뭐 매매업을 전제로 한다, 뭐 경매 자산 관리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단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취득 양도가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뭐 일반 기업들이 아까 뭐 부동산 자산 관리 한다 그러면은 뭐 빌딩 사가지고 뭐 임대 관리하다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쪽 가서 강의해 보면은 거의 이거에 대한 질문만 있지 이거는 잘 질문 안 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업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일반 분들은 이제 양도할 때, 요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양도할 때 된 얘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 세목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유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죠. 재산세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럼 제가 강의해 보면 재산세는 거의 질문이 없어요. 왜? 재산세는 그냥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모 운용사 가서, 자산운용사 가서 강의하는데 그 운용사 분들은 재산세는 가히 관심도 없어요. 종부세가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자기네들의 그 수익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0.1%만 올라가도 이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왜냐면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이 몇십억짜리가 아니라 한 1000억짜리 막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종부세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럼 그 세금 비용을 빼고 나면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운용사라는 그런 데 입장에서 또 그렇구나. 그러면 운용사만 그런가요? 뭐 신탁사도 마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 세금 방향도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제가 좀 한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좀 개요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뭐 시행사가 뭐 매입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 도생을 분양을 받든, 오피를 분양을 받든, 상가 분양을 받든 내야 되는 게 취득이죠.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 네. 자, 가장 기본적인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물건을 취득하든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취득세 면제가 되는 케이스는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거 빼놓고는 다 내야 돼, 일단. 그렇다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취득세는 이거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걸까요? 이거는 구청에다 갖다 내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청 가야 돼, 세무서 가야 돼요? 구청 가야 됩니다, 이거는. 구청. 즉, 이거는 시군구청 가서 내는 거죠, 시군구청. 왜냐면 지방세니까.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 가서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그러면 요 신고를 보통 여러분이 갈 수도 있지만 누가 대행하잖아요. 이건 세무사무실의 사무장이 대행할까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이 대행할까요? 이거는 법무사죠, 법무사. 법무사한테 보통 맡기죠, 법무사. 그러니까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왜냐면 아니 세금은 세무사 사무실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취득을 했다는 것, 이때 취득날은 뭐냐? 요건 잔금 날짜를 말합니다. 잔금 날짜. 잔금을 치르고 나면 일단은 요 시군구청 가서 세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냐면 등기소를 갑니다. 등기소.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해야 돼요. 등기 접수. 그러면 등기 접수할 때 요 취득세 낸 세금 영수증을 들고 오라고 합니다. 이 첨부가 안 되면 등기 전이 안 돼요. 아마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세무사무실에 하던 거를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법무사는 등기가 주지. 법무사의 그 업무가 등기잖아, 등기. 근데 등기 업무를 할 때 이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하게 됐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무사 업무예요. 이거는 법무사 영역입니다. 이거는 세무사무실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취득의 원인이 뭐냐가 또 중요한 건데 이걸 분양이다, 일반 금매다, 일반 매매면은 취득세만 내고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취득세만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럼 뭘 내야 되죠? 상속세. 네, 상속세 문제가 생겨요. 또 상속세. 그럼 살아계실 때 물려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세. 그 다음에 상가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걸 분양을 받으면 VAT, 부가가치세를 또 냅니다. 부가가치세. 건물분에 대해서는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득 물건이 뭐냐,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취득세만 달랑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가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세금을 이제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 이런 국세가 더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상속세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상속세는 이제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내는데 이거는 이제 상속계시일은 이제 우리가 사망 신고한 날짜입니다. 그날이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기본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 받은 날이 있겠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또 신고에 좀 짧죠. 이게 자 아주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 거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1기, 2기라고 해서 또 신고를 해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확정 신고. 그럼 6개월 단위로 하면 6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1월부터 6월 말까지 거래한 거는 그 다음 달 25일이 먼저죠.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기니까 7월부터 12월 말까지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얘는 25일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이건. 네. 단,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법인이나 이런 부동산 자산관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돼요. 1년에 4번. 왜냐하면 여기에 예정신고까지 있거든요. 예정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요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하고 확정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단위니까 이번이 지금 4월 달이죠. 그러면 1월, 2월 3개월치 임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달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항상 25일까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4월이니까 4월 며칠까지가 예정신고일까요? 그렇죠. 4월 25일. 아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1월, 2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신고를 하죠. 만약에 중개법인이다. 자산관리법인이다. 그러면은 그 법인들은 4월 달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은근히 내야 될 세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재산세.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재산세. 그러면 요 재산세는 요거는 신고되는 세목일까요? 고지가 되는 세목일까요? 예, 이건 고지서가 날라오죠. 요거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납부. 네, 고지납부합니다. 그러면 고지서 날라오는데 자, 날짜는 못 외우고 좋아요. 근데 계절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 그러니까 2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예, 여름에 한번 나오고 가을에. 겨울에 나오는 건 뭐죠? 겨울에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얘는 여름하고 7월하고 9월에 나눠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는 종부세라죠. 우리가 이 종부세는 12월에 납니다. 12월에. 요거는. 그러면 7월 달에는 건물에 대해서 나올까요? 토지에 대해서 나올까요? 이제 요게 헷갈려. 요 건물은 7월 달에 나옵니다. 7월 달에. 7월 달에 건물은 나와요. 건물분은. 그런데 요 땅, 요 대지 지분은 이건 9월 달에 나갑니다. 고지서가 9월 달에.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이 7월하고 9월의 선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다른 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뭔 고지서 하나 받으시냐고. 아이고 뭐 저희 뭐 아버님께 뭐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제 2차를 가야지. 예? 2차를 가야죠. 지금 마스크가 문제 가야죠. 집원을 물어봐야죠. 집원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근저당이 80%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집이 있으면 뭐하냐고. 근저당이 80%인데. 그렇죠? 알고 봤더니 경매로냥 산 거야. 집이 두 채래요. 다 근저당 80%야. 그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근저당 80% 같이 안고 사는 거야, 이제. 그렇죠? 네? 근데 복골 복이야. 근저당 80%인데 혹시 알아 그게 2배 올라갈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집원을 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결혼도 투기가 아니라 이제 선별하는 거죠. 투자죠. 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죠, 뭐.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객이 개인이나 뭐 기업 고객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충 납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저는 7월 달에는 고지서가 안 나오고 9월 달에만 날라오는데 그러면 이분은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죠.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요 납기만 봐도 대충 이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근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죠. 네. 혹시 12월 달에 나오냐? 나온대. 그러면 재산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다만 집원을 꼭 보자. 재산이 많은 뭐야? 다 근저당 80%, 70%, 60%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보유세가 은근히 자산 관리할 때는 의미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요새 선거 때문에 주춤합니다만 지금 뭘 인상한다고 자꾸 얘기하죠?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 재산세를 인상한다기보다도 이거를 인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종부세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인터넷 기사 검색해 보면 다 종부세 얘기예요. 종부세가 뭐 전년도보다도 뭐 2배 나왔네, 뭐 몇백이 나왔네, 뭐 몇천이 나왔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면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별로 큰 불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유세 부담을 했는데 또 부담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크니까 이거가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 보유세를 많이 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새 하려고 그러죠? 이런 지금 투기 지역 같은 데에서는 주택수를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유세를 인상하니까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왜 보유세를 갖다가 좀 저거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 아니 보유세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은 일 아니야? 그냥 한번 내면 되지. 근데 문제는 얘 취득세는 한번 취득하면 끝나는 건데 이 재산세하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매년 내야 돼, 매년.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라고 하면 전년도보다 한 2배 나왔다. 그럼 내면 되지. 근데 이거를 2배씩 전년도보다 2배씩 매년 내라? 그거는 못 버틴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막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팔려야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려요. 집값을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네? 잡힐 듯 안 잡힐 듯. 근데 코로나 지금 잡았단 말이야. 코로나 잡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응?
코로나냐 한 방에 지금 잡았어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이 막 나와도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뭘 많이 해? 증여를 많이 해버리는 거야. 거래가 돼야지 뭘 하지. 또 팔면은 양도세가 또 중과가 되잖아. 그럼 보유세 많이 내고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머리 아파 죽겠는 거야. 어차피 내는 세금 이참에 내 자식들한테 차라리 비슷하게 세금 뭐 요거하고 저거 뭐 따져가지고 했을 때 증여세하고 뭐 큰 많은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증여세를 내지 않는 차라리.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증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보유세의 증가가 양도세에도 영향을 지금 굉장히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자산관리용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임대죠, 임대했을 때에 대한 세금 문제죠. 그러면 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이 생깁니다. 그럼 임대 소득이 생기면은 요거는 개인의 소득일 수도 있고 법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가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신고하는 거죠. 그 소득세율은 이제 얘는 6에서 42%, 법인세는 이제 10에서 2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개인이 유리한 거냐, 법인이 유리한 거냐 할 때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그러면 요 세율만 봤을 때는 개인이 유리해요, 법인이 유리해요? 법인이 유리하죠. 법인 세율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법인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세를 통해서 좀 줄이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인을 만들면 이제 복잡해지지. 주주도 구성해야 되고 또 법인이니까 뭐 통장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다 법인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또 이제 이익 배당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 개인이 생각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랑 잘 상의를 해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양도세죠. 처음 냈을 때 양도세. 그러면 요 소득세는 요거는 이제 5월 달이죠. 요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이제 뭐죠? 다음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임대하신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신고 안 하면 날라옵니다. 상가 임대라든 뭐 임대라든 간에. 그럼 법인세는 이제 요거는 결산 끝났어요, 지금. 보통 3월 말에 다 12월 말에 결산하니까 보통 결산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합니다. 3개월 이내. 그럼 3개월 이내니까 뭐예요? 보통 12월 말 결산을 끝나면은 1월, 2월, 3월까지. 그렇죠? 이때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 그럼 처분 소득이 생겨요, 또 이것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처분할 수도 있고 법인이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처분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를 내는 거죠,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 이름으로 만약에 경매법인 이름으로 매각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인 내면 되고, 다만 양도세는 이제 세율이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양도세 세율이 50%, 40%, 그다음에 6에서 42% 이렇게 세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 매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높은 율이 나와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는 이렇게 누진 세율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얘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2개월 이내. 네, 이때까지예요. 그러면은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3일. 그럼 4월 13일이 양도일이면은 언제까지 신고를 마치면 될까요? 그렇죠. 4월 13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 되겠죠. 예. 그러면 6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안 하면 이게 가산세가 있거든요. 안 하면 세금 더 내야 돼요. 만약에 무신고가 됐다면 20%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주된 골자예요. 이겁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한 2년은 하셔야 돼요. 2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희가 이거 2년 학생들 2년 배워요. 전공자들은.
근데 이거를 오늘하고 다음 주에 다 끝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들을 때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 듣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단기는 2년 이내인가요? 아니면 네, 거기 이제 기간 여기 율표 보면 나오거든요. 뭐 1년 미만, 뭐 2년 미만 나와요. 네, 그 율표를 이따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계략적으로 어떤 세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 요 책을 쓸 때 제 취지는 뭐냐면 일단은 책은 두껍게 쓰면 안 된다. 부동산 관련 실무서나 세금 실무서 같은 걸 보면은 한 1000몇 페이지가 돼요.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저희도 그거 보면은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아주. 네,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얇게 쓰자. 그게 얇아진 거예요. 이게. 얇지 않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자산관리 업무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되게끔 쓰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세법은 이렇게 법별로 돼 있습니다. 취득 단계, 보유, 임대, 양도 단계 이렇게 세목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손님들이 의뢰인들은 저렇게 안 물어본다는 게 문제야. 의뢰인들이 차근차근 저렇게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뢰인들은 막 던지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상가를 분양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땅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더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막 물건별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형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법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 현황별로 물어봐요. 물건 현황별로. 물건 현황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건에 대한 현황별로 세금에 대한 지식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충 해줬는데 이 물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포트폴리오 틀리죠. 이 고객은 전세 고객인데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 고객인데 상가 분양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집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도 있고 집이 있는데 상가를 분양받고 또 땅을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의 현황이 바뀌면서 세금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뒤집박죽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런 총론적인 거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주택과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가 토지, 마지막에 상속증여 이렇게 이제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면 그 주택 쪽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를 보고 또 상가면 상가에 대한 취득, 보유세, 양도세를 보면 되겠죠.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